안녕하세요. 10분 대학원 생활의 정한성입니다. 본 영상은 석사생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조이 대학원생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유는 조이 대학원생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연구관리 주체와 연구비 재원의 출처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 법령체계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곳들은 어디이고 우리는 그러한 기관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참고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과 연구 단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연구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는 연구사업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연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관을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연구관리의 세부 규정을 두고 각 부처의 분야별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 대행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전문기관에서는 관련 분야 연구과제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 여러 연구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여러 단계를 거쳐 연구진을 선정하고 연구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진행합니다. 관련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각종 평가를 통해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때 연구과제의 진행 방향과 각종 의사결정,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이 모든 연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연구진들과 협업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주관과 협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기관과 주관 혹은 협동연구기관의 과제를 분담하여 진행하는 공동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둘은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데 반해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공통의 책임을 진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과 지칭은 한 가지 연구과제의 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A라는 과제에서는 주관이지만 B라는 과제에서는 협동 혹은 공동연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연구기관도 있는데요. 단어 그대로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흔히 시제품 개발 시 생산업체에 의뢰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생산업체 혹은 기업도 위탁연구기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연구진 구성 시에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위탁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연구기관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특별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들을 모두 아울러서 우리는 참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관들을 언급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과 목적에 따라 연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인 현상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초 연구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론적 혹은 실험적 연구 단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주 현상과 날씨 등을 관찰 및 이론화하는 지구과학 분야나 세포 및 미생물 분야의 생리 활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초생명과학 분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응용 연구 단계로서 기초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이용해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예로는 미생물을 활용한 폐플라스틱 분해와 재사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요즘 전 지구적으로 문제인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얻고자 하는 연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및 응용 연구 단계를 거쳐 누적된 지식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개선하는 연구를 우리는 개발 연구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는 실제로 공정과 실제 생활에 적용되기 직전의 단계의 다양한 제품들을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이나 AI, 신약 개발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연구 단계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렇듯 한 연구 과제라고 해도 그 역할과 책임에 따라 지칭하는 용어가 다름을 알 수 있었고, 같은 연구 과제라고 해도 연구 목적과 그 적용 범위에 따라 단계가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제에 참여하실 대학원생분들은 본인이 속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해하시고, 연구 과제의 성격과 연구 범위를 이해하신 후에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용 범위와 기대 효과들을 사전에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